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나에게 좀 호의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요, 애쓰지 마세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움받을 용기를 만드는 게 건강한 나를 만들고 한 3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그 3번 기준은요, 그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랑 안 맞는 사람도 무조건 있기 마련인데 뭐 손절할 수도 없고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럴 경우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있자니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고 너무 불편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회사에서 쟤 좀 그만두면 좋겠다. 혹은 쟤 좀 성격이 좀 변해서 나한테 좀 잘해주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그만둘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앞으로의 제가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괜찮을까요?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게 미워하는 것인지 혹은 싫어하는 것인지 이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감정 표현을 할 때 대부분 그냥 싫어 라고 대부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미워한다는 것은 특정 사람이나 그 행동에 감정이 개입이 된 거고, 그리고 호감이나 배려가 부족한 상태라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싫어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싫은 소리를 이제 못해서 혼자 서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한다는 건 내가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다 보면 공격당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끙끙 앓고 있으면서 내가 원래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고 자꾸 말하면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매번 소가리만 하면서 나를 해치고 있는지 아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사람들이 저를 약간 싫어한다는 느낌이 드는 제스처 같은 거? 아니 말투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무시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때때로 나를 무시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거나 전혀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그런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비판을 하면서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나 의견을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때로는 직접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를 희롱하기도 하고 이 비웃는 태도를 보일 때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회피하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나타날 때를 피하거나 그리고 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혹여라도 가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냉담하고 그 무관심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기분 나쁜 그런 행동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나 어떤 프로젝트에서 협력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나를 어렵게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나에게 좀 호의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요, 애쓰지 마세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다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마음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타인의 기준에 움직이고 그리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는 자유 없는
삶의 노예가 되는 그 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움받을 용기를 만드는 게 건강한 나를 만들고 나의 모든 것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선생님만의 멘탈 케어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저만의 그 멘탈 케어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선을 넘나 안 넘나? 혹은 선을 넘는다면 한 3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그 안에 희망을 걸어요. 제발 알아차리길 바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 3번 기준은요, 무례함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앞에 두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았고요. 두 번째는 뒷담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을 하는 사람들로 무례함의 기준을 만들어 두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저 멀리 거리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어떤 감정으로 남을지에 대한 과제의 주인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나의 과제에 대한 경계선을 정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건 상대방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경계선을 정하고 버리는 부분은 인간관계의 고민을 덜어내는 첫 발걸음입니다. 추가로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작성해 주셔도 되세요. 오늘도 성장 한 스푼 성장했어요. 구독, 알림, 좋아요.